남편이 일본 출장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죠. 출장 맞으세요?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아니요. 무너진 게 아니라 그날 처음으로 진실을 보게 됐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 낯선 번호, 그리고 시작된 불안.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죠. 남편은 일본 출장이라며 이틀 전 짐을 싸서 나갔고 집안은 오랜만에 고요했어요. 아침밥을 간단히 챙겨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죠. 늘 보던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괜히 마음이 허전했죠. 이상하게도 남편이 없는 집이 이렇게까지 낯설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툭 하고 진동을 울렸죠. 누구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나가 떠 있었죠. 처음 보는 번호였어요. 요즘은 광고 문자도 많고 스팸 전화도 많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손이 멈췄어요.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뭔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은. 결국 메시지를 열어봤죠. 짧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남편분 일본 간 거 진짜 출장 맞으세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뭐야 이거.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죠.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괜히 심란하게 만들려는 스팸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애써 웃어넘기려고 했어요.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네. 그렇게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진짜 출장 맞으세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남편은 분명 회사 일로 일본 간다고 했어요. 일정표까지 보여주면서 바쁘다고 했고 도착하면 연락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도착했다는 메시지도 받았어요. 여보, 도착했어. 일정 끝나고 전화할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말이었죠.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그 메시지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설마 입 밖으로 나오려던 말을 애써 삼켰죠.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한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다시 휴대폰을 들었죠. 그 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평범했던 제 일상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건 이 답장, 그리고 더 깊어진 의심,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였죠.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답장이 올까? 아니면 그냥 끝일까? 별거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이상하게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었죠.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5분이 30분처럼 느껴졌고 그 짧은 기다림이 숨막히게 답답했어요. 그리고 다시 휴대폰이 울렸죠. 툭! 그 짧은 진동 소리에 온몸이 움찔했어요. 천천히 화면을 켰죠. 그 낯선 번호에서 답장이 와 있었어요. 모르시면 계속 모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야 이거. 입안이 바짝 말랐죠.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단순한 스팸은 아니었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마음을 더 크게 흔들어 놓았어요. 화가 났어요. 이상한 말로 사람을 흔드는 게 너무 불쾌했죠. 그래서 바로 다시 답장을 쳤어요. 누구세요? 장난이면 그만하세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억지로라도 단호하게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답장이 바로 오지 않았어요. 조용했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괜히 보낸 걸까 싶었죠. 그냥 처음부터 무시했어야 했나? 괜히 일을 키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일을 하려고 했죠. 주방에 가서 물을 따르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괜히 몸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문자뿐이었죠. 진짜 출장 맞으세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때 문득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출장 가기 전날 밤이었죠.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회사 일이 좀 복잡해. 그렇게 말하며 애써 웃던 얼굴. 그땐 그냥 바쁜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표정이, 그 눈빛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았어요. 아니야 설마. 고개를 세게 저었죠. 괜히 혼자 상상하고 있는 거라고 억지로라도 생각을 끊어내려 했어요. 그때였어요. 다시 휴대폰이 울렸죠.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사진 한 장이었어요. 천천히 화면을 눌렀죠.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진 속에는 분명 제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 하나가 함께 서 있었죠. 두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나란히 웃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죠. 그때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어요. 이제도 출장이라고 믿으실 건가요?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3. 무너지는 믿음, 그리고 첫 번째 균열. 사진을 본 순간이었죠.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심장 소리만 쿵, 쿵, 쿵. 귓가를 때리듯 울렸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에 쥔 휴대폰은 계속 켜진 채였고 화면 속 남편의 얼굴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고 있었어요. 아니야. 작게 중얼거렸죠. 이건 아닐 거야.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제가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저런 표정으로 다른 여자 옆에 서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분명 오해일 거라고,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억지로라도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사진을 다시 확대해 봤죠. 남편의 옷차림. 분명히 출발하던 날 입고 나갔던 그 셔츠였어요. 제가 직접 다려줬던, 그리고 손목에 찬 시계까지 틀림없었죠. 이럴 리가. 손이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득 사진 속 배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간판이 보였죠. 일본어로 적힌 글자들. 그럼 진짜 일본은 맞는 건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출장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출장이면서도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게 더 견딜 수 없었죠. 도대체 뭐야? 숨이 점점 가빠졌어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됐죠. 그때였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스쳐 지나갔어요. 확인해야 했죠. 이게 뭔지, 사진이 뭔지,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망설일 틈도 없이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뚜, 뚜, 뚜. 그 짧은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무 일도 없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다시 물었어요. 조금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죠. 그 말이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지금 어디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나 회사 사람들이랑 미팅 끝나고 지금 밥 먹으러 가는 중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왜? 그 짧은 한마디. 그 안에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은 것처럼 들렸죠. 그게 더 무서웠어요. 혼자야? 제가 물었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죠. 아주 짧았지만 느껴졌어요. 그 찰나의 멈춤이. 아니. 팀 사람들이랑 같이 있지. 그렇게 말했죠.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확실했죠. 방금 거짓말을 했어요. 제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끊을게.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참으려고 했는데도 멈추질 않았어요. 사진 속 웃고 있던 남편. 방금 전까지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하던 목소리. 그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때였어요. 다시 그 낯선 번호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 통화하셨죠?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 이어서 온 한 문장. 그 사람 거짓말 잘하죠. 그 말이 단순한 의심이었던 이 상황을 확신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낯선 제안, 그리고 더 깊어지는 진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이었죠.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 거짓말 잘하죠.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죠. 이건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었어요. 당신 누구예요? 작게 중얼거렸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은 허공 속으로 사라질 뿐이었어요. 휴대폰 화면만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내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일까? 남편이 출장 간 이 타이밍에 맞춰서 그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계속 보고 있었던 건가? 그렇게까지 생각이 미치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죠. 그때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긴 문장이었죠. 원하시면 더 확실한 걸 보여드릴 수 있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더 확실한 거? 이미 사진 하나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보다 더한 게 있다는 말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인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아야 했죠.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바로 후회했죠. 괜히 더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닐까? 돌이킬 수 없는 걸 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오늘 밤 9시 영상통화 가능하세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영상통화? 이건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어요.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였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생생하게 눈앞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때 시계를 봤죠. 8시 12분. 채 1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거절할 수도 있었죠. 그냥 여기서 멈추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사진을 본 순간부터, 전화를 끊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 거짓말을 들은 순간부터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결국 짧은 답장을 보냈죠. 네. 그 한 글자가 제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그땐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죠. 그렇게 밤 9시를 향해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어요. 영상통화, 그리고 눈앞에서 무너진 진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이었죠. 거실은 그대로였는데 공기만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8시 57분.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미끄러질 것 같았죠. 정말 해야 하나? 마지막까지 망설였어요.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었죠. 이걸 보지 않으면 적어도 모른 척은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진실을 봐야 했죠. 아무리 무너진다고 해도. 그때 띠링. 정각 9시가 되자마자 영상통화 요청이 들어왔어요. 낯선 번호. 그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죠. 심장이 목까지 차오른 것 같았어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죠. 화면이 어두웠다가 잠시 후 영상이 연결됐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흔들리는 화면, 어두운 실내,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를 향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죠. 들리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죠. 여자인지 남자인지 애매한 중성적인 목소리였어요. 네.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카메라가 천천히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면 속에는 밝은 조명이 켜진 식당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 창가 쪽 자리, 낯익은 뒷모습 하나가 보였죠. 너무나 익숙한 어깨, 너무나 잘 아는 실루엣.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카메라가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죠. 제 남편이었어요. 틀림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진 속 그 여자 같은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익숙한 손길이었죠. 제가 수십 년을 느껴왔던 그 손길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 않았죠. 이제 믿으시겠어요. 영상 너머에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 한마디가 마지막 남아있던 희망을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왜 이걸? 겨우 입을 열었어요. 왜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목소리가 거의 울음 섞여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 사람 혼자 속는 거 너무 불쌍해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꽂혔어요. 혼자 속는다. 그 표현이 그때 화면 속 남편이 웃으면서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분명했죠. 여보, 그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는 막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화면 속 그 한 장면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6. 무너진 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기억. 영상 통화가 끝난 뒤였죠.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휴대폰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어요. 툭!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하지만 주울 생각조차 들지 않았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은 이미 멈출 수 없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하하. 가슴이 조여오는 것처럼 아팠죠. 머릿속에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얼굴, 그 웃음, 그 손짓, 그리고 여보, 그 한마디.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아니야.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부정하고 싶었죠. 하지만 이미 눈으로 봤어요. 너무 선명하게, 너무 확실하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어요. 거실 불은 그대로 켜져 있었고 TV에서는 의미 없는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천천히 기어가듯 다가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또 그 번호였죠.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이 너무 무거웠어요. 어떻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서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없는 척 기다려야 할까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 순간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죠. 이혼. 그 단어는 너무 낯설고 너무 먼 이야기였어요. 적어도 제 인생에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까지 와 있었어요. 현실이 되어버린 채로. 그때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 여자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손이 멈췄어요. 당연히 궁금했죠.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만난 건지, 얼마나 오래된 건지.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온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걸. 결국 또다시 답장을 쳤어요. 누군데요? 보내는 순간 손이 떨렸죠.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그 사람 일본에 사는 여자 아닙니다. 순간 눈이 커졌어요. 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일본이 아니라고? 그럼 그 여자. 숨이 점점 가빠졌어요. 그리고 이어진 한 문장. 한국에서 남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머릿속을 강하게 내려쳤어요. 일본이 아니라 한국. 출장이 아니라 그저 핑계였다는 뜻이었죠. 그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7. 또 다른 여자, 그리고 드러나는 배신의 실체. 한국에서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봤던 영상 속 장면과 지금 들은 말이 겹쳐지면서 퍼즐이 맞춰지듯 하나의 그림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럼 일본은
입술이 떨렸어요. 출장이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나러 가기 위한 핑계였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다시 한번 부정해 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사진도 있었고 영상도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거짓말까지. 더 이상 부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죠. 그때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 여자 이름 알고 싶으세요?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름을 알게 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리니까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여기서 멈출 수도 있었죠. 이름을 모르면 적어도 모르는 척은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여기서 멈춘다는 건 오히려 더 괴로운 일이 될 것 같았죠.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누군데요? 몇 초 뒤 바로 답장이 왔어요. 김서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어요. 김서연? 입으로 그 이름을 천천히 따라 읽었죠.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어요. 아주 익숙한데 당장 떠오르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었죠. 머릿속을 뒤지듯 기억을 되짚었어요. 그러다 어느 한 장면이 번쩍 떠올랐어요. 몇 달 전이었죠. 남편이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한번 언급했던 이름. 요즘 새로 들어온 직원인데 일 잘하더라.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넘겼던 말. 그 이름이 김서연. 그 여자였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그럼 회사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던 사람. 그게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였던 걸까요? 머릿속이 다시 어지러워졌어요. 그때 또 메시지가 왔어요.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이죠? 그 말이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입술이 떨렸죠. 왜 나한테 이런 걸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번엔 거의 울음 섞인 메시지였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그 여자 남편분 아이 임신했습니다. 순간 숨이 완전히 멎어버린 것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거짓말. 입 밖으로 겨우 나온 말이었어요. 손이 떨리다 못해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았죠. 임신. 그 단어 하나가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내렸어요.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일이었죠. 그 순간 눈물이 아니라 차가운 분노가 천천히 가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난 결심. 임신. 그 단어를 본 순간이었죠. 눈물이 멈췄어요. 신기하게도 더 이상 울 수가 없었어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죠. 뜨겁지도 않았어요.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것 같은 감정.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앞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해지고 있었죠. 여기까지구나. 그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한 시간, 쌓아왔던 기억들, 웃었던 날들, 힘들었던 순간들까지 모든 게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끝이 보였죠. 이제 끝이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또 그 번호였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부정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요. 처음으로 제가 먼저 답장을 보냈어요.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그걸 왜 당신이 정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미 제 삶은 망가졌는데 그걸 알아버린 것으로 끝내라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었죠. 그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혹시 복수하고 싶으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빛이 바뀌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복수? 그 단어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복수? 입으로 천천히 되뇌었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당한 사람이었어요. 속은 사람, 버려진 사람. 하지만 이대로 끝낼 생각은 없었어요. 적어도 이렇게 무너진 채로 혼자만 상처 입고 끝낼 수는 없었죠. 어떻게요? 결국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잠시 후 그 사람의 답장이 도착했어요. 내일 남편분 돌아오시죠?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네.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순간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왜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곧이어 도착했죠. 그래야 더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그건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결심이었죠. 알겠어요.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이제는 울지 않을 거였어요. 대신 지켜볼 거였죠. 그리고 기다릴 거였어요. 그 사람이 돌아오는 순간을 완전히 끝내버릴 그 순간을 위해서 돌아온 남편 그리고 시작된 연기. 다음 날이었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식당에서 웃고 있던 남편,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던 모습, 그리고 여보, 그 한마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침이 되자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죠.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야 해.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봤어요. 어색했지만 그래도 해야 했죠. 왜냐하면 오늘은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연기를 시작해야 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죠. B-B-B-. 그 짧은 소리가 심장을 세게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여보 나왔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는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잠깐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왔어요?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죠. 고개를 들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그 얼굴이었어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익숙한 얼굴.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죠. 힘들었겠다. 밥 먹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죠. 남편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는 표정으로 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아, 거기서 대충 먹고 왔지. 너무 피곤하다. 그 말에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거기서? 어디에서요? 일본? 아니면 그 여자와 함께 있던 그곳? 그래요, 고생했네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편의 옷을 받아 걸어주었죠. 손끝이 잠깐 스쳤어요. 그 순간 어제 영상 속 장면이 번쩍 떠올랐어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손.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표정은 유지했어요. 나 씻고 올게.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욕실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는 순간 입꼬리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죠. 거실 한가운데 서서 가만히 욕실 문을 바라봤어요. 물소리가 들렸어요. 샤워하는 소리, 그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죠. 그때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어요. 그 번호였죠. 잘하고 계세요. 짧은 메시지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욕실 문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늘 밤 결정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손이 멈췄어요. 결정적인 거? 이미 모든 걸 본 줄 알았는데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았죠.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곧 문이 열릴 거였죠. 저는 다시 표정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10. 드러나는 진실, 그리고 마지막 준비. 욕실 문이 열렸죠. 아, 살겠다.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그 모습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편안한 얼굴. 그게 더 소름 끼쳤죠. 피곤해 보여요. 제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평소처럼. 응, 좀 그렇네. 요즘 일이 많아서.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죠. 일이 많아서.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무슨 일인지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도 잘 다녀왔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생각보다 성과도 괜찮았어. 성과? 그 단어에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아니니까요. 다음엔 같이 가요, 일본.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순간 남편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죠. 아, 그래. 기회되면. 애써 웃으며 넘겼어요. 그 어색함, 그 미묘한 틈, 이제는 다 보였죠. 좋네요.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때였죠.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저는 바로 알아챘죠. 그 번호였어요. 지금 준비하세요. 짧은 메시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죠. 어디가? 아, 잠깐 마트 좀.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남편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 말이 이제는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네. 짧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와 미리 메시지로 받은 장소로 향했죠. 그곳은 집 근처 카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죠. 창가 쪽에 앉아있던 사람. 휴대폰을 들고 있던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었죠. 그동안 문자와 영상으로만 존재했던 사람. 여기에요. 조용히 손짓했어요. 천천히 다가갔죠. 그리고 그 앞에 앉았어요.
당신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다 아셔야죠. 그리고 테이블 위에 두꺼운 봉투 하나를 내려놨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손이 멈췄어요. 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죠. 두 분 관계 시작부터 지금까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덧붙였어요. 아이까지. 그 한마디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했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10일, 밝혀진 진실, 그리고 마지막 선택. 봉투를 손에 쥔 채였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열어보세요.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더 무겁게 느껴졌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그리고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출력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던 사진부터 손에 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눈이 굳어버렸어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김서연.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나오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장면, 차에 함께 타는 모습, 날짜까지 찍혀 있었죠. 하나가 아니었어요. 2장, 3장. 넘길수록 계속 나왔어요. 이게 언제부터? 입이 바짝 말랐어요. 그때 그 사람이 말했죠. 1년 넘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어요. 1년. 그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으며 살고 있었던 거였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문서를 집어들었어요. 카톡 대화 내용이었죠. 프린트된 채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보고 싶어. 오늘도 같이 있고 싶다. 당신 없으면 안 돼. 그 문장들이 눈에 박히듯 들어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건 제가 아니라 그 여자에게 했던 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였어요. 하얀 종이 한 장, 병원 이름, 검사 결과, 그리고 임신 8주. 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숨이 완전히 멎었어요. 머릿속이 조용해졌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그 글자만 계속 보였어요. 임신 8주. 맞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지금쯤이면 남편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이제는 의심도 부정도 필요 없었죠. 모든 게 명확했어요. 왜? 겨우 입을 열었어요. 왜 나한테 이걸? 그 사람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저도 당했던 사람이니까요. 눈이 커졌어요. 네. 그 여자 김서연. 잠깐 숨을 고른 뒤 이어서 말했죠. 제 동생입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왜 저에게 이걸 보여주는지, 동생이 망가지는 걸. 그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제 안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의 선택이 떠올랐어요. 이제 끝낼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죠.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요? 그 질문에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밤. 잠시 멈췄다가 분명하게 말했죠. 전부 끝낼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 사람이 그 모든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뿐이었어요. 12. 마지막 순간, 그리고 완전한 역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손에는 여전히 그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무겁지 않았어요. 종이 몇 장뿐이니까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안에 담긴 것들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었죠.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죠.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돌아갈 수 없는 순간.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B-B-B-.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집 안은 조용했죠.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남편은 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게 될 평범한 장면이었죠. 왔어? 남편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어요. 네. 짧게 대답했죠.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평소와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 모습을 남편이 아무 의심 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마트 갔다 왔어? 그 질문에 조용히 웃었어요. 네,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죠.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놨어요. 남편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그게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 입을 열었죠. 당신 이야기예요. 그 한마디에 남편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웃으며 넘기려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죠. 이게 말이 끊겼어요. 다음으로 문서들을 꺼냈어요. 카톡 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종이 한 장. 임신 확인서. 남편의 눈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 그때 제가 말했죠. 이제 그만해요. 조용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죠. 1년이더라.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1년 동안 나 속이고 있었더라.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아이도 있더라. 그 한마디에 남편의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죠. 그게 답이었어요. 이혼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짧고 명확하게. 미안해. 그제야 나온 말.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 말 나한테 할 자격 없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이제 그 여자한테 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서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그 무너짐을 이제는 그 사람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어요. 억울함으로 시작된 이야기, 배신으로 무너졌던 시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마지막엔 완전히 뒤집혔죠. 저는 더 이상 속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처음으로
다시 시작됐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잔인한 일은 없죠.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